반갑습니다. 새로운 한 주 활기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OIC 비즈니스 오너 임성호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이날도 있었고요. 또 어버이날도 있었고 해서 많은 분들 분주하고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또 우리 새로운 목표를 위해서 함께 뛰어가는 그런 멋진 한 주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주제는 성공의 방법론이죠. 성공의 8단계 못지않게 중요한 내용인데 저희가 많이 언급해드리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오늘은 식스션이란 주제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스션은 자, 보시는 것처럼 6개의 션으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자, 원래 예이거 시스템에서는 edification, association, duplication 자, 이렇게 3션으로 불려지고요. 그다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communication, motivation, promotion이 추가돼서 우리 6션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짜장면이 짜파게티로 모방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예가 6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에디피케이션부터 두플리케이션까지 같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무가 한 그루 보이죠? 뿌리가 크고요. 나무가 있고 줄기가 있고 잎이 있고 거기에 틈실한 사과인가요? 사과로 보입니다. 사과가 많이 열려 있습니다. 자, 우리 시스템을 나무로 비교해 드리자면 자, 땅 위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있죠. 자, 이걸 우리가 구체적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구체적인 시스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방법론이기도 하고요. 자, 이걸 통해서 구체적인 패턴, 프로세스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거죠. 자, 그런데 자, 가지는 줄기에 매달려 있고요. 줄기는 나무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결국 땅 속에 깊이 뿌리 내려진 뿌리를 통해서 이 나무는 성장합니다. 자, 눈에 보이진 않죠.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나무의 성장과 건강을 만들어내는 자, 시스템으로 얘기하면 추상적인 시스템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는 걸 움직이는 자, 우리 시스템에서 얘기하면 정신세계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은 크게 성공시키려면 회사도 마찬가지겠죠. 그룹에도 올바른 정신세계, 정신적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정신적 울타리 안에서 리더십을 키워나갔을 때 큰 성장과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션입니다. edification. 자, 사전적인 의미로는 정신적인 도덕적인 교화. 자, 교화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시나요? 자,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우리 그 무상급식 해주는 큰 집 있죠. 큰 집. 큰 집 있어요. 거기 형님들 많이 계시죠? 그 형님들이 사시는 곳곳에 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교화라고 써 있어요. 교화. 그래서 그 형님들에게만 교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우리에게도 정신적인 도덕적인 교화가 필요합니다. 그를 통해 감화가 일어나고요. 우리의 의식 고양, 지금보다 한 차원 성숙한 어떤 정신적인 도덕적인 우리에게 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즉 그것을 에디피케이션이라고 사전적으로는 정의하고 있고요. 자, PSC 2주차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과 가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필독도서죠.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 가지고 꽤나 긴 시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 보시면요. 앞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한 성공한 리더들은, 자, 로버트 기요사키 그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어떤 큰 행사나 그런 리더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그 리더들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자, 그들은 사람들에게 각자가 지닌 위대함을 발견하도록 격려하고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답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제품을 많이 전달하고 사람들 많이 초대하면 되지, 무슨 격려와 스스로의 위대함을 발견하는 영감을 불어넣어 주지, 좀 이게 매치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을 깊이 있게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일푼으로 출발해서, 물론 그렇다고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다 이런 환경에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요. 미국과 유럽 엄청난 엘리트들이 이 사업을 사이드 잡, 더블 잡으로 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마침내 초반에는 문모하게 느껴졌던 목표를 훨씬 뛰어넘는 부자가 되었다는 그들의, 그렇죠, 비즈니스 스토리 또는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자신의 부자 아빠가 말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에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을 이루어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부자 아빠가 말했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로버트 기요사키가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부자 아빠도 말씀하셨던 네트워크 마케팅의 리더들이 일치됐던 내용들은 바로 부자가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리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돈은 리더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고 싶다면 먼저 훌륭한 리더가 되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자, 그리고 최고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판매사원이 아닌 훌륭한 리더가 되도록 자신의 삶의 어떤 이 사업의 계기를 통해서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는 교육 프로그램,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 책의 앞부분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잠깐 비즈니스 스쿨에 대한 어떤 에듀케이션, 정신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 책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우리 삶의 위대한 가치는 무엇인가? 자, 슬라이드의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땅에는 애벌레가 있죠. 그리고 활활 자유롭게 날아가는 나비가 보이실 거예요. 자,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건 3% 정도밖에 확률이 안 된답니다. 고통스럽겠죠. 자기가 태어난 몸을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마치 올챙이가 꼬리가 없어지고 내 발이 나오듯이. 그래서 마치 네트워크 마케팅의 교육 시스템을 얻을 수 있는 건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환골탈태라는 말씀 아시죠? 우리를 완전히 내적으로 외적으로 바꾸어 놓는 겁니다. 그런 가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 성공한 리더들이 이처럼 인간의 영혼을 향해 말하는 능력을 개발하도록 단련되어 있음을 발견했더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영혼이라는 의미는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 스스로를 규정짓는 신체적인, 정신적인, 감정적인 한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2주차에 네트워크 마케팅은 교육 사업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강아지 실험과 어린 코끼리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대다수가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있어요. 자신의 한계를 규정지어 놓습니다. 저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안 돼. 안 될 거야 라고 시도조차도 해보지 않고 우리는 포기하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학습된 무기력.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말하는 능력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는 신체적인, 정신적인, 감정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 그 힘을 우리는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로버트 기요사키 역시 성공한 리더들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발견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그 리더들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무기력에 빠진 그 위대함을 발현시키고 칭찬과 격려와 용기를 줌으로써 그들의 한계를 넘도록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이것이 바로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 시스템을 통한 교육의 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인에서 진행하는 교육 시스템들은 전부 이 성공한 사례가 있는 시스템을 철저히 벤치마킹하고 있고요. 계속 우리화시켜 나가는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신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시스템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듀케이션을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인, 도덕적인 교화를 통해서 우리는 비난에 익숙합니다. 상대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찾는 데 익숙해져 있고 발달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칭찬하고요. 그의 내재되어 있는 내면에 있는 위대함을 끌어쓸 수 있도록 우리는 격려해주고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예우해줘야 됩니다. 이게 에듀케이션의 또 다른 진짜 의미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업은 덱스에거도 자신이 쓴 끝없는 축을한 책에서 성공하기 위한 30가지 습관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26장의 성공은 인간관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은 누가 뭐라고 말씀하셔도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있는 사업이에요. 물론 모든 일이 다 그러하겠죠. 하지만 더더욱 우리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있는 인간관계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성장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에 성공하시기 위해서는 좋은 문화와 분위기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화와 분위기 속에 새로운 분들이 그 문화와 분위기에 녹아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집안에 가문이 있죠. 그렇듯이 우리 회사의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그룹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에듀피케이션입니다. 네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업에 들어오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 우리 사업뿐만 아니라 각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분들 내 영상을 보시고 책을 읽어보면요, 하나같이 그분이 그렇게 위대한 자신의 삶에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를 제공했던 건요,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에 누군가로부터 진심 어린 칭찬을 통해서입니다. 이 칭찬이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칭찬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칭찬이 사람의 내면에 있는 에너지를 꺼내 쓰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사업에 들어오는 계기를 만들어 주게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사업을 시작하는 이유 역시 칭찬과 격려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로 나오죠. 미인대칭하고 비비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비난받고 싶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얘기, 불평불만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나 역설적인 줄 아세요?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듣고 싶지 않습니다.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얘기, 누군가를 비난하는 얘기, 불편한 얘기 그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미소 짓고요, 인사해주고 대화하고 칭찬해주고, 이게 사람들과 우정을 쌓고 친해질 수 있는 강력한 동기를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26장의 성공은 인간관계다에서 덱스터께서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10가지 원칙, 자, 그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6번째는 edification은 명사이고요, edify는 동사예요. 그래서 칭찬하다, 격려하다, 예우하다. 그래서 우리가 1주차에 배우시는 호일러의 법칙을 통한 티업, 프로모션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edification의 동사형은 edify. 그래서 우리는 edify를 해야 됩니다. 어떤 edify를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에 대한 edify예요. 우리 스폰서와 업라인, 그리고 파트너와 크로스라인. 자, 물론 크로스라인과는 비즈니스적인 대화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죠. 자, 그 외에 상대를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에디파이에 인색하시면 우리 사업도 인색하고 성장이 더뎌집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인간관계의 골든 룰이죠. 황금률이에요.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의 6가지 원칙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give and take의 원칙, 호혜의 원칙이죠. 자, 남에게 우리는 대접을 받고자 원합니다. 누가 날 칭찬해 줬으면 좋겠고, 누가 날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누가 날 응원해 줬으면 좋겠고, 누가 날 도와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하시면 돼요? 먼저 타인에게 대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는 give and take의 원칙, 주고받기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는 거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주고받기 게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edification에 대한 설명 드렸고요. 자, 2번째 association입니다. 자, association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설립하여 유지해 나아가는 모임. 결국 edification은 모임. 자, 협회라는 의미 있고요. 협회를 검색해 보면 이렇게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의 언어로 다시 말씀드려 보면요. 자, 어소시에이션은 협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혼자 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협력이 일어나야 됩니다. LOS 간에 강력한 한 목소리와 하나의 비전으로 협력이 일어나야 되고요. 연계돼야 되고 서로 끈끈한 유대감, 그리고 친밀감을 통한 친교가 일어나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강력한 팀워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5가지 개념 중에 3번째 개념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팀워크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업은 어떤 경우에도 혼자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함께 해나가야 돼요. 함께 해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째, 그래서 에디피케이션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의 관계성, 릴레이션십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셔야 됩니다. 사람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사람 중심의 사업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에디파이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 우정을 쌓기 위해 그분과 친밀해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파트너분들과 혹은 내 명단에 있고 아직 내가 만나진 않았지만 그분들과 좋은 친구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 사업 안에 들어오면 그분들과 깊이 있는 칭찬과 대화와 질문을 통해서요, 그분들과 우정의 깊이가 더해져야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의 정신 세계에 우정이 있죠. 프렌드십,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우정. 그래서 깊은 우정은요, 나의 파트너분들을 자발적으로 루비가 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우리가 깊은 우정을 나눈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의 루비 성취를 통해서 나는 에메랄드가 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사업은 어렵게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진짜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분들에게 관심과 격려와 칭찬과 배려를 하시고 깊은 우정을 나눈다면 그분들과 함께 이 사업을 일생 동안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들과 정말 깊이 있는 우정을 쌓아 나가신다고 생각하면 이 사업이 그렇게 생각처럼 어렵지 않은 일이라는 거 느껴지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세 경우가 있답니다. 첫 번째, 이 사업을 소개해 준 분과 깊은 우정을 나눈 분이에요. 두 번째, 이미 돈을 벌고 있는 분이에요. 세 번째, 내가 앞으로 돈을 벌겠다라는 확신이 강한 분. 이 세 분은 절대 이 사업을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린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셔야 되겠죠. 자, 네 번째, 친교를 나누셔서 단단한 팀워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팀워크가 단단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성 쌓는 거예요. 그래서 팀워크를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고요. 그 강력한 팀워크로 뎁스를 뚫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자, 결국 우리는 위스 하시죠, 그렇죠? 처음에 스타 실버 머신으로 위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에 선택적 후원과 제한적 후원으로 하고자 하는 분, 꿈이 큰 분들의 손을 잡고 그분들과 함께 팀워크로 뿌리를 뚫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누가 재구매를 하던 누가 소개를 하던 소비가 일어나고 PB가 모여지면 우리가 매일 받는 보너스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팀워크를 만들어내야 되고요. 이게 결국은 위스와 뎁스로 이어진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팀워크는 좋은 라인 관계십, 라인 오브 스폰서십이 필요합니다. 즉 3십을 아셔야 돼요. 3십. 자, 그래서 3십이 뭡니까? 제가 묻고 제가 대답하네요. 혼자도 잘 놀죠? 자, 3십은 스폰서십이에요. 스폰서와의 좋은 관계. 그래서 스폰서는 리더십이 있으셔야 되겠죠. 앞서 모범을 보이고 방향을 제시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트너분들은 팔로우십이에요. 잘 따르는 분들이죠. 그렇죠. 잘 따르는 분들이에요. 결국 현재는 파트너지만 누군가의 스폰서가 되시죠. 그래서 리더십과 팔로워십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현재 잘 따르고 계시다면 앞으로 잘 봉사와 헌신으로 앞서 끌고 나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크로스라인십입니다. 우리가 크로스라인십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배우셨죠? PSC 통해서. 사업적인 대화는 엄격히 제한하고요. 칭찬과 격려, 에디피케이션, 에디파이 해주시면 돼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크로스라인이 성장할 때 나와 내 파트너가 더 큰 성장을 일으키는 기폭제가 됩니다. 자, 스폰서나 업라인이 하시는 말씀들은 잔소리처럼 들리죠? 하지만 크로스라인이 똑같은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통해서 내 심장에 울림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엄청난 성공의 어떤 시작점을 제공해 주는 게 크로스라인 10이기도 합니다. 3십 말씀드렸고요. 자,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쇼더 플랜에서도 읽으셨죠? 이 사업은 커뮤니케이션 마케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의 의미는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통해서 오해가 없는 거예요. 자, 되게 우리 사업이 힘들게 느껴지는 거는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사소통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셔야 돼요. 뭘 통해서요? 학습을 통해서요. 우리가 읽고 있는 책과 오디오와 미팅을 통해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즉 의사소통과 전달에 대한 능력을 키워나가셔야 돼요. 자, 이건 학습을 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인위적인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우리의 언어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소통이 안 되면 고통스럽습니다. 되게 보면 국내에 이렇게 다문화 가정들이 있습니다. 되게 그 분들이 많은 분들이 부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면 서로 언어가 달라요. 표현 방식이 달라요. 마치 소와 사자처럼, 소는 사자를 너무 사랑해서요 계속 풀을 뜯어다 줍니다. 사자는 참을 때까지 참아요. 그리고 사자도요 소를 위해서 진짜 힘들게 사냥한 아주 신선한 고기를 줍니다. 소도 참습니다. 참아요. 그러다 결국 이 둘은 결별합니다. 왜요? 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선은요 최악입니다.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통하기 위해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네트워크 마케팅만의 방법론과 행동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하는 방법, 쓰는 언어, 행동,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 분들은 자세와 습관을 얘기합니다.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을 성공하시기 위한 자세와 습관을 형성해 나가는 방법과 행동이 있어요. 그걸 배우셔야 돼요. 알 것 같죠? 알 것 같은 건 착각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PSC 1주차에도 내가 알 것 같은 건 언어나 단어들이 내 머릿속에 있는 거 맴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하시는 건 그 언어를 상대에게 말로 표현해서 상대가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돼요. 비로소 그것이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의 모든 학습은 나의 언어로 정리하시고요. 스폰서나 업라인과 상담하셔서 상대 타인의 언어로 수정 보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방법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더로서 복제해야 될 5가지 자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알 것 같고 안다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의 사업은 눈에 보이지 않도록 조금씩 좀먹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경계하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먼저 한 스폰서나 리더분들이 하찮게 보이고요. 내가 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실 때는 스스로 그때 위기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점검하시고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철저히 겸손히 배우는 자세로 임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더 이상의 성장은 멈춥니다. 자, 물론 약간의 경제적인 소득은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런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지 않으신다면 파트너들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일시적으로 얻어진 성공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우린 그것이 복제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각인하셔야 된다는 말씀,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여서 좀 강조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통은 기교나 기술이 아니에요. 그리고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마음에 있는 진정성이 있는 태도로 임하는 것이 소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상대방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분들이고요. 그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거기서 가치를 창출하는 분들이 부자고 리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그래서 진정성 있는 태도가 소통의 핵심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커뮤니케이션. 우리 사업은 experience 비즈니스예요. share the experience.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을 나누어 공유하는 것이 공감의 원천이고요. 이게 소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빠르게 성공하는 방법은 먼저 경험해 본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빠른 성장이겠죠. 그 중심엔 소통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우린 스폰서와 업라인 분들과 진정성 있는 상담을 통한 소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상담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안 될 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 될 때일수록 더 상담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스폰서에게 먼저 전화하십시오. 자, 어떤 스폰서분도요, 전화하시면 나에게 용기를 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가 단단해지기 전까지는 누군가의 계속 그런 칭찬과 응원을 잠재의식 속에 뿌리 깊게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스폰서가 먼저 전화하시기 전에 먼저 파트너분이 스폰서에게 전화해 보십시오. 굳이 어떤 특별한 용무가 없으셔도 식사는 하셨는지, 오늘 하루는 어떠신지, 그렇죠? 그래서 조금 편안한 시간에, 미팅 시간과 맞물리지 않은 조금 편안한 시간에 전화를 하셔서 계속 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하신다면, 자, 그런 파트너에게 하나라도 더 본인만이 알고 있는 비장의 어떤 사업의 노하우를 전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스폰서에게 먼저 전화하는 습관, 그래서 소통하는 거 매우 이 사업에서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자, 여섯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 1회 정도는 사업의 나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스스로는 우리에게 되게 관대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엄격하지만 자신에게는 되게 관대해요. 그래서 나를 정확히 객관화시키기 위해서는 스폰서나 카운셀링 스폰서분의 진심 어린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담하실 때는 그냥 가시면 안 되겠죠. 목표가 있어야 될 거고요. 명단이 있어야 될 거고, 스케줄표, 우리 데일리 더진 체크리스트와 데일리 리포트가 있죠. 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갖고 상담에 임하셔야 실질적인 나에 맞는 진짜 효율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스폰서분들은요, 내가 오픈한, 내가 말씀한 것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그거에 맞는 답을 드려요. 답은 아닐 수 있겠죠. 경험을 공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솔직 담백하게 오픈해서 말씀하시는 게 상담의 기본이겠죠. 그래서 펜실베니아 대학의 와튼 스쿨의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커뮤니케이션의 실패는 가장 큰 원인은 자기 중심적 사고래요.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상담을 하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결론 내놓고 스폰서를 설득하러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미팅이 아니라 나를 주장하러 가시는 거죠. 그래서는 나의 성장과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잠시 내려두시고요. 실제적인 객관적인 나의 사업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의 시간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업은 그래서 PSC 1주차에 PSC를 진행하는 가장 중요한 건 실질적인 성장이에요. 그 실질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기적인 나에서 이타적인 나로,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무지한 나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그런 먼저 한 경험들을 통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배워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소통의 가장 중요한 건 타인 중심성, 자기 중심성이 아닌 거죠. 자,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모티베이션입니다. 자, 철학가 집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기가 시동을 걸어주면 습관이 가게 해준대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자발적인, 우리 사람은 특히 자발적인 행동이 유발돼야 돼요. 타에 의한 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진짜 자신의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 내 일생 동안 이것만큼은 정말 타협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라는 어떤 결단을 통한 신념의 단계까지 진행된 나의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일을 해내시려면 자발적인 행동이 유발돼야 돼요. 스피치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발적인 행동이 유발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변화와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동기부여입니다. 모티베이션입니다. 자, 우리 비즈니스 언어로 다시 재해석해 보면요. 자, 우리가 타인을 동기부여 시키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동기부여 돼 있으셔야 되겠죠. 내가 동기부여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을 동기부여 시킬 수는 없겠죠. 이랬을 때 사업 진행이 더디고요. 어렵습니다. 내가 먼저 늘 뜨거운 가슴이 유지가 돼야 돼요. 뜨거운 가슴이. 자, 책을 읽고 오디오를 듣고 미팅에 원칙 미팅에 참여하시면서 그렇죠. 우리의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겁고 발은 부지런히 움직이는 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성장해 나가고 기대하는 만큼의 결과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이죠. 타인을 동기부여시키려면 먼저 내 스스로 자신이 동기부여가 되어 있으셔야 되겠죠.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꿈에 의해 동기부여가 됩니다. 우리가 진짜 내 꿈이 없으시면, 간절한 내 꿈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커져요. 내 삶에 이 사업에서 우리가 진짜 간절한 큰 꿈이 없잖아요. 문제가 크게 보이고요. 그 문제를 말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꿈이 커 보세요. 이 문제는 작아져요. 대단한 꿈을 가져보십시오.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뭐예요? 동기부여가 되어 있지 않고 아직 내가 간절하고 큰 꿈이 없으시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보는 나의 시각이 문제인 거예요. 문제될 건 없습니다. 꿈의 크기를 키우십시오. 늘 동기를 부여해 보십시오. 그러면 습관이 형성되고 우리를 가게 해줄 겁니다. 세 번째, 그리고 자신의 간절한 꿈을 찾으셨다면 이제 파트너의 꿈에 초점을 맞춰 주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실현될 수 있도록 도웁시다. 그래서 드림이라고 안 하죠. 드림 빌딩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꿈은 꿈 너머의 꿈, 계속 현재 진행형이에요. 가치 있는 꿈을 점진적으로 실현시켜 나가는 게 성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꿈에서 단기적인 거에서 중기적인 장기적인 꿈으로 계속 꿈 너머의 꿈을 보면서 우리 삶을 계속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마음의 크기를 키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드림 빌딩 하셔서 드림 빌더 하시는 리더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칭찬하십시오. 우리 스스로는요, 훌륭해요. 위대해요. 가치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스스로 칭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소득의 10%는 자신에게 투자하십시오. 좋은 음식, 좋은 책, 좋은 차. 물론 자신의 소득의 어떤 점진적인 소득을 통해서 이루셔야지 부채를 내서 하시면 안 되겠죠. 자신에게 보상하시고요.
자신에게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자신에게 위로하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넌 참 대단해. 넌 지금 훌륭하고 잘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시간 가집시오. 스스로를 칭찬하지 않으면 누구도 자신을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칭찬도 스스로 먼저 자신에게 칭찬할 줄 아는 분이 타인을 칭찬할 수 있으시겠죠. 자, 5번째, 끊임없는 배우고 익히는 학습으로요. 자, 자기 후원을 하실 수 없는 분이 자, 본인이 동기부여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타인을 동기부여할 수 없듯이 스스로 돕고 자기 후원이 돼 있으셔야 되겠죠. 기본은 고개도입니다. 자기 후원이 돼 있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하루에도요 수없이 많은 업앤다운을 겪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타는 열정이 올라갔다가도요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굴곡을 없애는 거는요 셀프 모티베이션이에요. 그래서 늘 리더는 감정선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스스로를 동기부여, 셀프 모티베이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은 고개도입니다. 자, 데일 카네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스로 동기부여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평범한 삶에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동기부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프로모션입니다. 프로모션은 감정을 움직여서 다음 단계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하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움직여서 다음 단계로 한 발짝 다가가게 하는 일입니다. 자, 머리로는 안 됩니다. 머리로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전달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프로모션이에요. 그래서 사실을 발표하는 밋밋한 어조로 하나 같은 톤으로 그냥 사실을 발표하거나 공지사항을 공표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프로모션은 어나더 클래스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홍보, 자랑하는 거죠. 프로모션은 자랑입니다. 나의 눈빛과 나의 목소리와 나의 몸짓과 나의 모든 걸 다 집중시켜서 상대에게 자랑하시는 그 아주 어떻게 하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자랑을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적인 게 프로모션입니다. 자, 4번째는 그래서 무미건조한 말로는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가슴과 감정에 호소하셔야 돼요. 아이 컨택을 하면서 미소를 짓고 칭찬해주고 질문을 던지고 조금만 말하고 많이 듣고 활활 불타오르는 미팅에 대한 가슴 벅찬 감동을 전달해야 됩니다. 결국 감동을 전달받은 사람이 마음을 움직입니다. 프로모션은 언택트, 비대면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업은 하이테크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이터치입니다. 사람의 눈빛을 보면서 나의 감정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메일, 물론 우리 사업이 아주 중요한 하이테크죠. 하이테크놀로지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하이터치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 개인마다 상황이나 처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맞는 프로모션을 세분화시켜서 다 다르게 진행해야 됩니다. 어떤 분에게는 제품을 프로모션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우리 사회 비전을 프로모션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다음 미팅에 대한 프로모션 할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책을 프로모션 할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분에게는 나의 스폰서분을 프로모션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팅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와 미팅을 통해서 당신의 삶에 얻을 수 있는
결실,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꿈을 위한 것임을 깨닫도록 해야 됩니다. 뭘 통해서요? 프로모션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미팅에서 시작되고 미팅에서 마무리된다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그 미팅은 프로모션 되어 있지 않는 미팅은 죽은 미팅입니다. 그래서 프로모션으로 시작해서 프로모션으로 끝나셔야 됩니다. 모든 미팅의 마지막은 그 다음에 보다 더 그분의 가슴을 뛰게 해줄, 그분에게 열정을 갖고 그분에게 확신과 믿음의 크기를 키워줄 수 있는 프로모션을 통해서 다음 미팅을 안내하시는 거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우리의 방향이죠. 열정은 속도를 내줍니다. 그리고 이 속도에 가속도를 붙여주는 건 우리의 뜨거운 프로모션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숨차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6션의 마지막 션이죠. 두플리케이션. 그래서 두플리케이션은요, 성공의 8단계의 성숙 단계의 마지막 단계이기도 하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5가지 개념 중에 마지막 개념이기도 하고요, 6션의 마지막 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사업은 프로세스가 쌓여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검증된 패턴을 따라 반복하여 이것이 복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심하셔야 됩니다. 초기부터 복제를 위해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제를 위하셔서 후원하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우셨던 것들을 가르치시면 돼요. 그게 눈높이에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초기부터 복제를 위해 집중하며 후원하고 가르치는데 우리는 모든 걸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를 일으키셔야 됩니다.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 비용을 투자해서 가장 최고의 결과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은 이 사업 하시면서 계속 핀업 때도 바쁩니다. 혼자 하고 계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은 레버리지를 일으키셔야 돼요. 나의 24시간이 아닌 24명이 1시간씩을 쓰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십시오. 나의 24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24명의 1시간씩을 통해서 우리는 복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배수의 법칙이 일어나고요, 이랬을 때 우리에게 시간과 재정의 자유는 허락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는 복제는, 많은 분들이 복제라고 하니까 너무 무미건조하게 생각하시고 두려움이 느껴지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자, 그렇지만 복제는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를 재창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시지만 거기에서 리더가 되시고 성장하시잖아요. 이제 깊이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요, 생각의 크기가 커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칭찬해주고 감사함을 느껴요. 내가 다시 재창조되는 거예요. 복제는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를 다시 재창조, 리모델링 해나가는 과정이 복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는 리더만이 리더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리더만이 리더를 복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본이 되셔야 돼요. 원본이 흑백인데 아무리 칼라로 복사를 하려고 하셔도 복사는 흑백으로 나옵니다. 원본이 흑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울 앞에 선 나예요. 거울 속에 비춰지는 모습이 나가 아니라 우리의 파트너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우린 매일 거울을 보죠. 그 거울에서 또 다른 나가 지켜보는 게 우리의 파트너라는 사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때로는 너무 쉬워서 어렵게 느껴집니다. 쉬워서 어렵게 느껴집니다.
아마 더 어렵다면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성공할 수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한적인 분들이 성공하겠죠. 이 사업은 너무너무 쉬운 체계와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이 재능을 앞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 사업은 쉽습니다. 반복하시면 돼요. 어쩌면 재능이 많은 분들은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재능만 믿고. 하지만 반복을 했을 때 그 재능을 앞섭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요, 반복이 복제를 낳게 됩니다. 재능이 아무리 뛰어난 분은요, 혼자 24시간이에요. 복제가 이루어지면요, 240명의 1분인가요? 10분인가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요, 돈으로 시간을 삽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신의 시간으로 돈을 삽니다. 현금 흐름의 4분면의 왼쪽 분면과 오른쪽 분면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노동 수익과 권리 소득.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린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강의 때 말씀드리죠. 5번, 6번 정도 내가 1대1 미팅을 시도하는데도 기대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스톱하시고 상담하셔야 돼요. 내가 진행하는 방법과 행동에 뭔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복제해야 될 요소, 핵심 요소죠. 자, 우리는 시스템을 복제하셔야 됩니다. 검증된 시스템을 복제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시스템을 따르는 리더분들을 참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강력한 팀워크를 이루셔야 되고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멘토십이 필요합니다. LOS, 라인 오브 스폰서십. 그래서 먼저 한 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줄이셔서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를 절약하십시오. 그리고 조직의 좋은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복제를 통해서 롱런할 수 있고요. 우리가 사업 설명 때, 보상 플랜 때 이런 말씀 하시죠. 우리의 소득은 매일 평생 증가 상속되어진다는 말씀 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조직의 문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복제의 핵심 4가지 요소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덱스터께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스폰서의 경험은 참고하고 그룹의 정신세계는 하나로 가야 하고 행동은 꿈의 크기만큼 하고 시스템은 그대로 복제한다. 저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요, 한 단어 한 문장 틀린 게 없어요. 우리 사업에 빼놓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선택적으로만 배우고 흡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증되어진 우리의 툴, 책, 오디오, 그리고 원칙 미팅, 그리고 제품 애용, 그리고 월 15회 이상. 그래서 지금 요즘에 미국에서는요 15회 얘기하잖아요. 쇼10 얘기합니다. 쇼10. 워낙 환경이 잘 되어 있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전에처럼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우리가 보여줄 게 있기 때문에 적은 숫자를 만나도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도 시스템은 무장되어 있고요, 세련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그 절차와 패턴을 알기 시작하고, 쇼10을 얘기합니다. 쇼10. 그래서 이런 꾸준한 월 15회 이상의 사업 설명을 통해서, 이 횟수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과 성공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은 2주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치와 의미를 부여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성공은 가치 있는 꿈을 점진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이다. 두 문장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의 방법론이기도 하고요. 성공의 8단계와 더불어 굉장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신적 울타리를 제공해주는 식스션, 에디피케이션, 어소시에이션, 커뮤니케이션, 모티베이션, 프로모션, 디플리케이션. 그래서 이 6가지 식스션을 통해서 내 사업을 더 견고하고 단단한 커뮤니티로 만들어 나가시는 그런 사업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우리 삶의 가장 멋진 한 주, 활기찬 한 주 되시길 바라면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